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분들 수고하셨을 텐데요. 담백과 함께 하시면서 수고한 내 몸에 쉼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몸 컨디션 좀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으시네요.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분인지 저희 네, 한번 알겠습니다. 유추해 보겠습니다. 좌우명 볼게요. 타석에 많이 서자. 이 타석이라는 게 야구 선수들이 근데 지금 쓰는 느낌은 건데. 야구 선수치고는 호리호리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역시 야구 선수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지 중요한 기회가 올 때도 또 잘할 수 있을 텐데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난 기다리겠어 라고만 한다면 진짜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석에 많이 서야 된다. 뭐 이런 게 제 좀 지론이기도 합니다. 삼진을 당할지언정 타석에 많이 쓰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별명은요. 똘똘이 스머프. 대학 때 좀 친구들이 소수의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 뭔가 그냥 똘똘해 보였나 보죠. 똘똘한 똘똘해서, 친구. 네. 똘똘해 보여서. 그리고 가장 자랑할 만한 기록. 의대를 수석 졸업하셨다고. 왜 똘똘인지 알겠네. 네. 마지막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면역, 바이러스, 그리고 의사, 과학자. 다 나왔습니다. 바로 딱 나왔네요. 요즘 가장 모셔야 될 분을 모셨다라는 느낌은 나요. 면역력이 좋으신 편입니까? 이따가 그 말씀 드릴 텐데요. 네.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따 좀 기대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가면을 벗고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있던 국내 메르스 치사율이 이제 10%를 넘어섰습니다. C형 감염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네, 국내 최고의 바이러스 면역학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해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면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면역학자인데요. 면역학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몸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하면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방어하는가 이거에 대한 뭐 기전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면역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하고 굉장히 무관할 수가 없는 연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어떤 면역세포가 있나, 그런 면역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도와가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든지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제가 의과대학에 25, 6년 전에 네. 다녔는데요.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웠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는요. 네. 근데 그때 이미지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인간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연구를 하지도 않았었죠. 그러다가 사르스라는 게 2003년도에 맞아요. 유행했죠. 그 후에 또 메르스라는 게 또 유행했죠. 이번에 또 이 코로나 19라는 게 있죠. 이게 공교롭게도 다 코로나에 속한 그 친척들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코로나가 이렇게 인간한테 자꾸 오는가? 네. 이게 이제 뭐 보셨겠지만 박쥐라든지 네. 이런 동물들의 야생동물들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무조건 넘어온다고 인간한테 다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자꾸 느껴지게 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인간과 그 야생동물 간의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어디선가 생겼다고 쳐요, 지금 이런 것들. 네.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가까워졌죠. 그렇죠.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가 네네. 뭐 과거와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뭐 기저질환자나 고령이신 분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면역과 관계된 겁니까? 지금 그 원인도 정확히는 아직 모릅니다. 의학자들이요.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거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나 다른 질환에서도 사실 그거는 전부 다 위험 요인은 맞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은 면역에도 노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면역 노화라는 그러니까 그 현상이 결국은 또 연결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면역하고 또 면역력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면역을 높이게 한다고 해야 됩니까? 면역력을 높이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서두에 면역력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뭐 지인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뭘 궁금해하지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런 단어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를 높이는 그런 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네.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홍삼이 좋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이라는 게 마치 그 사람의 체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성질처럼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건 내가 가진 모든 질병, 무슨 뭐 세균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사람들은 그냥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도 질문하실 것 같은데. 녹황색 채소 많이 먹어라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대본 보셨나요? 다음 질문에. 그런 것들이 일종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자신 있게 단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먹어서 다른 내가 좋은 효과를 누리겠다? 뭐 그건 오케이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면역 때문에 먹는다?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좀 면역을 위해서 챙기는 것이 맞아요. 있을까요? 교수님이 챙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궁금하네요. 저는 면역 때문에 먹는 어떤 약이나 식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비타민 같은 걸 종합 비타민 같은 걸 먹긴 먹는데요. 그러면 면역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양의 균형 때문에 하나 정도 먹긴 하는데 네. 특별히 저는 그런 데다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 네. 말하면 충분히 자고 그냥 잘 골고루 영양을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면역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돈 안 들이고 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된 게 있는데 예. 보면서 조금 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 봐서는 뭔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밑에 게 건강한 사람 같아요. 반대입니다. 바닥에 잘 붙어 있으면서 경계들이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의 경계가? 네네. 건강한 세포들은 바닥에 딱 이렇게 붙어서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6시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바닥에 붙어 있지 못하고 둥둥 떠오른 겁니다. 떠오르다 보니까 동그래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몸이 아픈데 왜 아픈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몸을 이렇게 세포를 망가뜨린다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뒤에 그림은 굉장히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다가 C형 감염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는데요. 뭐 이렇게 아까처럼 둥둥 떴나요? 안 떴어요. 별로 위랑 아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저기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약은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세포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자손은 더 많이 퍼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세포들을 죽이려고 면역 세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구나.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간 세포가 파괴가 되고 오히려 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럼 면역을 약하게 해야 돼, 올려줘야 돼. 약간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하네요.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않다. 면역 그 반응이 너무 과해도 그거로 인해서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면역은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우리 외부에서 온 남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면역이 강해서 생기는 질환이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 관절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이 공격해서는 안 되는 나를 공격하는 것. 우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싶어요. 몇 살 때부터 연구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책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이중나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읽고서는 너무 이제 매료가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는 삶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매료시켰던 거는 그 연구를 다 마친 다음에 두 분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뭔가 담소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멋있지. 이제 나도 평생 이렇게 막 이런 뭐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커피나 마시면서 이런 거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계기가 좀 됐던 그런. 뭔가 아버지께서 큰 꿈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선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세부적인 계획은 그게 좀 틀어졌던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럴 때는 뭐 이제 생명과학과 이런 데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근데 알아보니까 의대를 가서도 의사가 된 다음에도 연구를 할 수 있대더라. 설득을 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길대로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면역학은 예. 무슨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본과 1학년 때였는데 면역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첫 시간에 너희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면역학이 이런 거다.
라고 이 큰 칠판에다가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그려주신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서 아, 내가 할 게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시간에 첫 시간에요. 예,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매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학문 자체가 뭐 세포 하나하나도 봐야 되는데 이 몸에서 이게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또 같이 보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런 면이 저를 가장 매료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뭐 후회랄까? 그런 건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예. 이거 할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덕업일치 뭐 이런 표현도 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야 코로나19가 뭐 이런 특성인데 이게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이제 지적 어떤 이제 놀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을 가장 즐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으로 가셨어요. 예. 당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갈 때는 이제 싱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만들고 두 번째 뿌듯한 거는 평생 하는 연구의 큰 방향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C형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연구실을 간 거였죠. 근데 그 연구를 하려니까 C형 감염 바이러스라는 거가 생쥐에다가는 해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갔을 때는 침팬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를 C형 감염 바이러스 연구에 이용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연구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온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평생의 연구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대한민국 최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기관이지만 왜 돌아오시게 되셨는지. 미국에서도 약간 좀 인터뷰를 좀 하긴 했었어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때 마침 카이스트에서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유욱준 교수님이라고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그걸 만드시게 된 그 동기에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을 해가지고 아 그럼 저도 거기 합류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전자, 세포, 어떤 질병 이런 연구들은 생명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지 좀 더 큰 일들이 창출되거든요. 의사라고 하면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는 그 임상 의사 선생님들만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필요한 데가 너무 많아요. 뭐 제약회사에서 있는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의사가 아니면 못 보는 그런 점들을 또 약의 개발과 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약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의사과학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 병이 지금 왜 생기는 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바이오 메디칼 사이언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생명과학 이쪽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데 중요한 그런 이제 교육 기능이 있는 거죠. 예. 교수님 그러면 의사과학자로서 예.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한테 한번 이래서 좋다. 의사과학자 되라. 한마디 딱 해주실 게 있어요. 아, 의과학 연구가 얼마나 숭고한 건데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재밌는데 재밌는 거 같이 하자.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연구실 분위기가 궁금해요. 예, 저는 진짜로 이제 저희 연구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밝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제자들이 네. 아, 그건 교수님 혼자만의 생각이구나. 이럴 수도 오래거든요.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깔고 코로나19의 뉴스 하나에도 교수님 어제 제가 이런 논문을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걸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가장 어떤 자극이 되는 서로 즐거운 자극. 교수님도 신바람 나게 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고 예, 예. 제자들은 일단 또 함께 신바람 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연구실에서 신바람 난 적은 어떤 거? 어, 아, 연구 궁금해요. 결과에 있어서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A형 감염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애들은 별로 걸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30대, 40대 이런 분들 이상이 이제 걸리면 아프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를 내 가지고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변해 가지고 뭐 간을 깨트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지도처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저희가 명쾌하게 밝혀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인정을 좀 받았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의학적인 영역에 있다 보니까 질병이 왜 생기나 이제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잘 알게 되면 치료제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따라오는 연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이처 리뷰 저널의 논문을 발표하셔서 주목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네이처 리뷰 면역학은 제가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 감염 바이러스에서 면역학에 대해서 신해철 교수가 이걸 다 정리해서 좀 써줘요. 이런 부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더 기뻤던 또 다른 의미는 내 연구가
이제 좀 세계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거에 좀 기뻤던 무슨 아마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을 오셨네 오늘. 그러게요. 앞으로 또 생각하시는 연구 주제가 있으십니까? 되게 과학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원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예. 상을 받으셨을 때 어떤 그 인터뷰 기사에서 예. 봉준호가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게 난 이제 기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하자면 봉준호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계에서 인정해준다든지 과학에서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브랜드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신의철 하면은 저 사람은 항상 뭐 T세포가 뭐 어떻다는 걸 세계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지.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싶은 게 좀 바라는 꿈입니다. 그런 것들. 저런 꿈 자체를 꿀 수 있다는 게 예. 굉장히 부럽네요. 네, 너무 부럽네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러스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예. 저는 어디 가서 지식의 생산자와 지식의 소비자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지만 지식의 소비자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이제 생산자 역할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설사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100년 후에 뭐 미국 애들끼리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야 우리가 참 이걸 쓰고 있지만 이건 참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해서 이걸 참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참 이런 얘기가 그런 것이 진정한 뭐 국가의 품격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교수님과 예. 그 교수님 연구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멋지네요. 자, 이제 저희 담백의 공식 질문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 신의 철을 걸고 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신의철이라는 사람이 면역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질병의 어떤 원리를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개발돼서 어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즐거움을 하는 연구가 결국은 그렇게 어떤 분한테는 도움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하는데 역, 역시 면역 력. 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면역력은